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3분의 1 정도만 두고 다 철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까지 올라와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대만 내 미국 군사고문단도 철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부 장관 수석 고문은 현지 시각으로 7월 9일에 미국의 이익에 맞춘 미군 태세 조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 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하였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시켜서 더욱 방어에 유리한 위치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들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나 대만 내에 있는 군사 고문단을 철수시키거나 일부 철수를 시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상당한 책임을 이양하고 미군 지역 태세의 중심축을 제1도련선에서 제2도련선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도련선을 보면서 어디까지 후퇴하는지부터 보자고요. 제1도련선은 오키나와에서 대만과 필리핀에 이르고요. 제2도련선은 괌과 사이판, 파푸아뉴기니까지 이어집니다. 이 도련선의 경우에는 중국이 1980년대부터 설정한 일종의 가상의 선인데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준 선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태평양을 중국이 반분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선이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제2도련선까지 철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요. 현재 주한미군에는 28,500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만 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비행대대, 지연 부대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은 병력은 전투병력보다는 지원, 유지, 병참 등을 담당하는 병력이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전투를 미군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국군이 모두 책임을 지고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있죠.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보다 재래식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는 이유는요. 주한미군의 목적은 중국 견제보다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한국의 방위라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을 벌일 때 주한미군이 급히 투입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동의 없이 바로바로 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어야지 주한미군을 빼고 대만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모양인데요. 그렇게 미국은 이 주한미군들을 괌 등 다른 지역으로 배치해서 유사시에 바로 대만 방어에 투입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주한미군의 규모를 더 축소해서 대부분의 지상군도 다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인데 주한미군이 이렇게 철수해버리면 한국은 굉장히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안보가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어서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정말 이 보고서대로 철수를 진행한다면 한국 안보가 위험해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2도련선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만 철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만 내에 있는 미국 군사고문단 그리고 주일미군 일부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일미군부터 볼게요. 일본 내 미군 기지의 75% 정도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력 중 일부를 빠르게 괌이나 미 본토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5,000명의 미 해병대를 괌으로 그리고 4,000명의 병력을 미 본토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요. 2027년이 의미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오키나와에는 현재 절반 수준 약 14,000명 정도의 병력만 남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걸 왜 진행해야 하냐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중국은 이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유효타가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력 대부분을 중국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병력과 자산을 보호한 뒤에 중국의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일본에서 병력을 철수시킨 만큼 일본은 그만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만 내에 있는 500명 정도의 미국 군사고문단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있어서 매우 도발적인 조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미국이 대만의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위반한 것이기에 조속히 철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500명의 미국 군사고문단을 계속 주둔한다고 해서 대만의 군사 역량이 커지는 것도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대만군에 대한 역량을 정말 키우려면 미국 본토에서 하면 된다고 나와 있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걸 쓴 사람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콜드웰 전 고문이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근데 콜드웰 전 고문은 국방정책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전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면서 국방전략을 수립하는 게 미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콜드웰 전 고문이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인물이어서요. 많은 전문가는 이번 보고서에 담긴 재원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당장 요즘 미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7월 8일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요. 자국 군사 방어를 위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국 방위비 인상에 대한 촉구를 이어나갔는데요. 매년 100억 달러, 하나로 13조 7,400억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수가 45,000명이라고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둔 병력은 28,500명 정도입니다. 아마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병력 외에도 16,000명 정도인 군무원 수치까지 포함해서 45,000명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병력을 최대한 부풀리고 있죠. 그러면서 더 감축해도 괜찮다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4,500명에 대한 감축 및 재배치 검토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현재 주한미군 감축을 하게 된다면요, 이 4,500명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4,500명을 괌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옮기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하면 즉시 대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요,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조정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안보, 한미동맹,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흔드는 중대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4,500명이라는 숫자가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16%에 불과해 보여도요, 이 안에는 고위정찰 자산,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 인력, 기동타격대 등 핵심 전력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력 공백은 더 클 수 있죠.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주유미군과 대만 내 미국 군사고문단까지 철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요, 동아시아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중국은 더 폭주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하면 절대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철군 논의가 실제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미국이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요, 주변에서 주일미군 철수까지 진행이 된다면요, 한국은 독자적인 국방 역량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집니다. 당장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데 지금 국방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무기 도입이 더 확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자체 핵무장 이야기까지 나올 겁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호주와 같이 주변국들이나 우방국들과 함께 다자간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행동들이 전부 협상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 스타일을 그대로 외교 무대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쏟아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요구 조건을 먼저 꺼내서 상대방을 압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요구 수준에 도달하게끔 상대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가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과거 무역, 관세 협상에서 이러한 전략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련의 협상일 수도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불안감을 쉽게 떨쳐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넘어서 한미동맹의 본질이 시험대에 오른 시기입니다. 조건 없는 동맹은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주한미군 이야기만 나온 줄 알았는데 보고서를 까보니까 주일미군 감축에 대만 내 군사고문단 철수까지 나와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걸 쓴 사람이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이라서 실제로 국방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상 동아시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